구하. 오늘은 날씨도 더워졌겠다. 여름 남양 특집으로 무서운 게 딱 좋아. 친구가 겪은 실화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작년 겨울 10월 말 스카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2시 반쯤이었어요. 씻고 유튜브 영상 몇 개 보다가 그냥 누웠는데 창문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커튼을 젖혔지만 아무도 없었고 창밖은 그냥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잠들랑 말랑 하다 갑자기 가위에 확 눌렀는데 갑자기 귀 옆에서 누가 속삭이듯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을 보니 한 여자가 말이 안 되는 자세로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상태로 창문을 쿵쿵 쳤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이에요.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세로 창문을 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지금 잠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눈을 꼭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이 번쩍 떠져 일어났습니다. 뭐 꿈이었겠거니 싶어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보다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핸드폰 잠금 화면을 열었는데 동영상 2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자다가 실수로 눌렀나 싶어 파일을 눌렀더니 그냥 희미한 화면이 찍혀 있길래 잘못 눌렀다 싶었어요. 처음엔 숨소리 비슷한 게 들리다가 뭔가 철퍼덕 바닥 끄는 소리, 언니가 왔다 갔나 싶었죠. 근데 두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그 영상에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제 그 일이 꿈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니 그 여자 어렸을 적 돌아가신 이모 같았어요. 그 이후로 자주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모가 목을 조르기도 하고 제 이를 뽑으려고 한다던가 제 등이나 배를 손톱으로 긁는 꿈. 이제 가위에 눌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쯤 그제야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가 왜 그러는 걸까? 그리고 이모는 제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셨고 제 얼굴도 잘 모르실 테고 이사도 했는데 나를 어떻게 찾아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 이야기와 소름 돋았던 일들을 엄마에게 털어놓듯이 한번 말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걔가 또 짤이야 라고 하시길래 놀라서 여쭤보니 어머니가 이모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은 그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모님은 무당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울 같은 걸 제가 망가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이후부터 이모님은 저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고 항상 이 아이는 기가 너무 거슬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제 이름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땐 그냥 아프셔서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는데 당시에 이모가 급격하게 아프셔서 의문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거울이 이모를 지켜주시던 그런 거울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걸 망가뜨렸으니 미우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도 이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아직 직접적인 해는 없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모님이 꿈에 나오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릴 때 자주 갔던 이모님의 집에 있었어요. 희미한 촛불이 켜진 방 안에는 작은 제단과 낡은 방석이 있었고 가장 가운데에는 부적 한 장이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뭔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 부적엔 칼이 직각으로 꽂혀져 있더라고요. 부적엔 제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름이 적힌 부적에 칼을 꽂는 행위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그 순간 꿈에서 확 깼습니다. 이모가 날 어떻게 찾았는지 끝까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가위에 시달렸습니다. 핸드폰을 바꾸고 이사도 가며 예전보다 빈도는 줄었지만 아직도 가위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위에 익숙해져 일상생활에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비디오 파일은 의문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뭐였을까요? 지금은 개명을 한 상태입니다. 부적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좀 찜찜하니까 개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실화라는 것. 그리고 아까 올려주신 이 사진. 난 이게 너무 무서워요. 밑에가 침대고 바로 옆에가 이제 창문인데 그러면 내 앞에 등 뒤태를 보여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내가 진짜 이렇게 가위에 눌렸다면 지도 한번 그렸죠.
이모님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울을 부셨다라는 게 많이 찜찜하긴 하네요. 그거랑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리고 나는 너무 또 무서웠던 게 누군가한테 저주를 당한다라는 게 사실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이 적혀진 부적에 칼이 직각으로 꽂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난 무서워. 대부분 가위 눌렸다고 하면은 일반 가위는 휴 하면서 안도가 되면서 가위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글쓴이 친구분이 겪은 이 가위는 오히려 꿈에서 깼는데도 안도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워. 좀 많이 무서운 사연인 것 같아서 채택했습니다. 다음 사연은 시골에서 있었던 사연인가 봐요.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13살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 엄마랑 같이 갔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셔야 해서 저를 할머니 댁에 일주일 정도 두시고 다시 본가로 올라가셨어요. 하루 이틀은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할머니랑 많이 못한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 밭일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3일차가 되던 날 저는 너무 심심한 탓에 할머니 댁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작은 강을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모자, 작은 튜브, 수경, 수건 한 장을 들고 저는 강으로 혼자 갔습니다. 혼자 1시간 정도 재밌게 물장구 치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고 물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여름이라 32도, 34도 정도였는데 물이 차갑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고 있었는데 강 위에 있는 다리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뭐지 싶었지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가서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잘 준비해 마쳤습니다. 그렇게 한 9시, 10시쯤 잠에 들었는데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가위를 그날 걸리게 된 거예요. 바닥에서 몸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처음 보는 9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 2명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는데 그 아이 2명이 저를 데리고 계속 언니 우리 같이 놀자. 강에 가서 같이 놀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힘은 어떻게 그렇게 센지 저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전 아이 2명한테 잡혀서 강 가는 길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전 그렇게 강가 거의 근처까지 끌려왔는데 아이들이 하나둘 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밝은 곳으로 뛰었습니다. 진짜 살면서 가장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 2명이 미친 속도로 달려오는 겁니다. 신발도 신지 않아서 전 발바닥이 너무 아팠는데 걔네는 아프지도 않은지 찹찹 물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쫓아오더라고요. 라면서 어떻게 쫓아왔는지 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요. 조금 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에 이제 젖은 채로 미친 듯이 뛰어온 거죠. 거의 잡혀갈 때쯤 그 할아버지가 제 앞에 나타나셔서 그 아이들을 잡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네는 내가 잡을 테니 넌 빨리 뛰어. 앞으로 계속 달리면 파출소가 있을 거야. 빨리!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죽어라 뛰니까 정말 파출소 한 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한테 연락이 닿아서 할머니께서 절 데리러 오셨어요. 그렇게 전 새벽에 엄마한테 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본가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들은 건데 그때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는 저만 미친 듯이 뛰는 장면만 찍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전 다시 할머니 댁에 가서 엄마 옛날 앨범을 보는데 그날 본 여자아이 2명이 그 앨범에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무서웠지만 궁금해서 엄마랑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정체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쌍둥이 친구들이었다고 하셨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그 아이 2명이 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절 왜 강에 데리고 갔는지 아직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정체는 아직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분이셔서 살면서 언젠가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만약 그날 그 할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여자아이 2명이 알고 보니 옛날에 죽었던 엄마의 초등학교 쌍둥이 친구들이라는 게 난 너무 무섭다. 난 이렇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귀신들이 더 무서워. 다짜고짜 그냥 뭐 처녀 귀신 그냥 뭐 이런 거보다 뭔가 이렇게 이어질 때 물귀신은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고? 이 여자아이 귀신들이 사연자님을 확실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였을 것 같긴 하네요. 물귀신이면 다른 사람 데려가야지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데려간다는 썰이 있대?
아, 그런 썰도 있어요? 말 그대로 물속에 있는 지방령으로 물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들여 익사시킨다고 한다. 보통의 귀신이 그렇듯 물귀신 또한 자신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승의 미련과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사람들을 자신이 빠진 곳에 유인하여 익사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있기 심심해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과 다른 사람을 빠뜨려서 죽어야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 그 영혼을 예속시킴으로써 자신의 힘을 강화하려 한다는 설이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네. 심심해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제일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면 계속 같이 놀자 그랬잖아. 물귀신들이 일반 육지에 있는 귀신들보다 음기가 훨씬 더 강해서 더 강력하다고 해요. 애기 2명이었지만 힘으로 막 그 강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그 힘도 음기가 강해서 더 강력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 사연 제목은 제목부터 무섭다. 계속되는 노크.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2주 전쯤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2주 전이면? 이때 충격이 너무 커서 한번 글을 써봅니다. 그날은 뭐 별다를 건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평범한 시험 기간 중 하루였죠.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새벽 1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진짜 죽겠다. 이날만큼은 정말 몸이 무거워서 핸드폰 충전선도 못 꽂은 채로 알람만 맞추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똑똑 하고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어요. 피곤해서 헛것이 들렸나 싶었거든요. 비가 왔던 날이라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지금은 새벽 2시. 아파트 전체가 조용한 시간인데 그 소리는 꾸준히 아주 일정하게 이어졌어요. 문제는 그게 창문 쪽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제 방 창문은 16층. 밖에서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저는 순간 긴장해서 침을 삼켰고 핸드폰을 들고 조심스레 창문 쪽으로 빛을 비췄어요.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었죠. 바람 때문이겠지. 이 생각을 하며 스스로 안심을 시키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긴 정적이 흐른 후 소리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점점 조급해지는 것처럼. 이불 속 안에 있던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핸드폰을 켜서 소리가 난 쪽을 비춰보고 있었는데 순간 배터리 때문인지 폰 화면이 꺼진 거예요. 저는 엄청난 공포감에 시달려 있는데 핸드폰까지 꺼지니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꺼진 검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어슴푸레 비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는 누군가가 희미하게 비쳤어요. 이런 식으로 내 얼굴과 희미하게 비친 무언가. 눈동자도 없고 표정도 없는 그저 서 있는 누군가. 저는 그대로 폰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정신을 차린 저는 비명을 지르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멈춘과 동시에 폰 화면에 비치고 있었던 형체도 스르륵 사라졌죠. 갑작스러운 정적,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 속에서 갑자기 계속 들리던 노크 소리는 멈추고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잠궜는데 누가 들어온 거지? 탁, 탁, 탁. 근데 발소리가 이상했어요. 리듬이 안 맞았어요. 발이 2개가 아닌 것처럼 탁탁탁 탁탁탁탁.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제 방문 앞에 멈췄어요. 저는 엄청난 공포감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제발 좀 가. 사라져. 제발 좀 가. 이런 생각과 함께 마음속으로 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나? 아무 소리가 안 나길래 끝났나 싶었죠. 그리고 갑자기 그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침대 머리맡에서. 또 시작이네. 근데 갑자기 박자가 느리다가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람과 동시에 이때 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속도 도저히 사람이 노크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죽겠다 싶어서 전 눈을 감은 채 온몸을 굳히고 그냥 버텼어요. 귀 옆으로 차가운 숨소리가 느껴졌고 등 뒤가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어떻게든 견디다 결국 잠이 들었는지 기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이 되고 눈을 떴을 땐 모든 게 멀쩡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거실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창문 안쪽 유리에 손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손가락이 6개인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
이 6개의 손가락이 달린 손바닥 자국은 무엇이며 노크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은 찝찝한 사연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보면 일단 내 손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손가락이 6개가 아까 발소리 날 때 발이 2개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손가락도 6개? 다리도 여러 개인가? 이런 귀신이 따로 있나? 영화 사바하에 손가락이 6개를 가진 무언가가 나오긴 하나봐. 아, 근데 이거 사진 이게 진짠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게 너무 무섭잖아. 저 뚜렷하게 보이는 저 손가락 6개 뭐냐고. 어찌됐건 계속되는 노크 사연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사연 써주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한번 또 열 테니까 그때 또 무섭고 재밌는 사연 많이 부탁드리며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가장 남는 사연 키워드는 뭔가요? 개인적으로 와 이건 좀 무섭다.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 거울, 부적할 그리고 이모 1등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